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고 싶어. 50억 부자, 100억 부자, 이런 억소리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돈 공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부모님 또는 친척 아니면 친구라도 주변에 부자가 있다면 알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진짜 부자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저도 주변에 진짜 부자가 없었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에서 현재는 미국과 한국 정부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진짜 부자가 35년 동안 자본주의의 최전방에서 수십 번의 사업을 거듭하고 산전수전을 겪으며 깨달은 돈의 속성 5가지를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의 속성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글로벌 그룹의 회장이자 개인 자산 4천억대의 부를 이룬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의 속성 5가지 비밀.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면 막연했던 부자가 되는 돈 공부의 길이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상을 소개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아니, 돈이 그냥 돈이지 무슨 인격체고 자아를 가져?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돈은 인격체라는 소리를 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의 한자를 살펴보면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라고 합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돈이 무슨 패거리도 아니고 몰려다니고 유행을 따라다녀? 김승호 회장은 또 말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특성을 아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은 정말로 숨쉬는 생명체가 아니라 마치 감정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대하며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중에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고 영향력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랑 어울리고 싶어 할까요? 여기서 나는 작은 돈도 무시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서랍을 다 열어서 물건을 정리해 보세요.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내가 생각보다 작은 돈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만들 수 없듯이 돈은 인격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큰 돈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의 속성 2번째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힘입니다. 규칙적인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월급, 통장의 이자, 연금 이런 게 있겠죠. 불규칙적인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영업, 실적에 대한 성과금, 연예인 등이 있겠죠. 월급쟁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 대박 맛집이나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수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는 매달 500만 원씩, 연봉이 6천만 원인 월급쟁이입니다.
B는 똑같이 연봉이 6천만 원이지만 실적이 좋은 달에는 1천만 원을 벌기도 하고 어떤 달은 최저시급도 못 버는 영업직 직원이죠. 김승호 회장은 규칙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A가 돈의 힘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 강수량이 1000mm인 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봄이랑 가을에만 500mm씩 비가 내린다면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하죠.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에 맞춰서 소비 습관이 형성되고 수입이 적은 달에는 이미 늘어난 소비 습관 때문에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연봉을 벌지만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니 비가 많이 올 때 댐을 만들고 저장해서 가뭄에 쓰고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을 보면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이 빌딩을 매입했다는 기사를 보면 댓글에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리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대신 연예인 수입이라는 불규칙적인 수입을 건물의 임대료라는 규칙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돈의 속성을 깨달은 그들의 현명한 태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이유는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수입이 어떻게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빅스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갑자기 오르는 대출이자에 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될 수 있죠. 규칙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내 수입이 예측이 되어 리스크를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은 대응을 할 수 없고 최악의 상황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김승호 회장은 규칙적인 수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세 번째는 돈에 각기 다른 성품입니다. 돈의 성품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힐란성 쌍둥이는 겉보기에 얼굴이나 체형은 거의 흡사하지만 성격과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다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사고 모은 내 소중한 적금 1,000만 원과 카지노에서 우연히 잭팟으로 딴 1,000만 원이 같은 돈이라고 여겨질까요? 같은 1,000만 원이라는 숫자라도 결코 같은 돈으로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적금은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고 아마 계속해서 모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카지노에서 딴 돈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쉽게 번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다음 게임에 베팅되며 오히려 딴 돈도 다 잃고 내 소중한 돈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은 인격체라는 말처럼 돈의 성품도 사람과 같이 비슷하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의 속성 네 번째, 돈의 중력성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쉽게 말하면 끌어당기는 힘이죠.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40kg인 사람과 몸무게가 100kg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떨어질까요? 그렇죠.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더 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100억을 모으려고 한다고 합시다. 만약 1년에 차곡차곡 1,000만 원씩 모은다면 무려 100년이 걸릴 것입니다. 부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이렇게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16 이처럼 배수로 늘어납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오래 살았고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 주식을 시작하고 현재 90이 넘는 나이에 세계 최대 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의 비밀은 시간과 복리에 있었죠.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돈도 중력처럼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갖고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런 돈의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리는 내 편이면 든든하지만 남의 편이 되면 아주 무서운 적이 됩니다. 가장 쉬운 복리가 적이 되는 경우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호 회장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카드사의 다양한 포인트 제도 때문에 신용카드가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속성 5번째는 남의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낼 때 일부러 비싼 거를 시키고 회식 때 일부러 주량보다 더 술을 시키는 등 남의 돈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본인의 지분이 100%인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본인의 회사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매니저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는데 아무리 본인 회사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시월드, 처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바로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서 생겨난 말들이죠.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사이도 금쪽 같은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의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의 재산인 공공자산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은 소중히 여기지만 알게 모르게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의 재산인 공공자산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들, 그것을 처리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세금도 결국은 내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의 돈 또한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의 돈에 대한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라는 것은 남을 위한다는 동시에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는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만 좋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구사임당 주원규 PD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몇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정말 운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렌탈 스튜디오 매장을 매각하니 코로나가 오고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밀어줄 때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했으며 2015년 부동산 시장이 저점일 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막대한 부를 잃었죠. 하지만 주원규 PD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저 운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큰 성공과 큰 부자는 물론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운이 나쁜 사람도 인생에서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불특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운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나의 피나는 노력과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라도 있어야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운을 알아보기 위한 지혜를 위해 평소에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했던 차이가 아닐까요? 돈의 5가지 속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5가지 속성을 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일상에 녹아든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5가지 속성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또한 부자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튼튼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부를 유지하는 것은 공부와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가졌던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돈의 5가지 속성은 우리의 부를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를 유지하는 능력도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생이 변하는 책 읽기 북딩크 북토크